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자격증은 2급은 뭐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급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몇 가지 설명드리면, 뭐 요 사이에는 이제 보통 웹페이지 개발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사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의 난이도가 체감상 어느 정도 그 다른 언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가 않은데, 완전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언어를 좀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하기로는, 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은 C 언어가 현재 지금 제일 많이 쓰이고 있죠. 네. 물론 이제 과거에 뭐 포트란이나 코볼 뭐 이런 언어도 존재하기는 했었는데, 현재 가장 강력하게 쓰이고 있는 언어가 C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처리 자격증에서 지금 현재 출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뭐가 있냐면 자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처리 시험에서 역시 출제가 되고 있죠. 정확히는 이거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네, 전부 다 해당이 돼요. 이 C 언어 자바는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시느라고 알고리즘 공부에 몰두하고 계시는데, 자, 이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을 혹시나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다라고 보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미 여기 있는 걸 하나라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있는 거를 준비하는 게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거 먼저 하시건 상관없는데, 시작은 어쨌든 뭐 정보 처리를 먼저 하셔도 되고 컴퓨터 관련 능력 먼저 하셔도 된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C 언어의 경우에는 사실 좀 뭐라 그럴까, 굳이 이 두 개 중에 좀 거리를 잰다면 컴퓨터 관련 능력 1급을 수월하게 준비하려면 여기 자바가 일단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예,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 여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실 좀 뭐라 그럴까, 다르죠. 언어 자체가 뭐 사실 이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딱 잘라 말아서 이게 100% 여기 개념에서 쓰인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건 맞는 말은 아닌데, 어쨌든 프로그래밍의 그 언어적 사용 구조를 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관점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자,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먼저 좀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100% 함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걸 아셔야 됩니다. 100% 함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의 경우에는 조금만 기능이 달라져도 함수를 매번 새로 만들고 그래야 돼요.
기능이 약간만 달라져도 함수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우리가 객체라는 관점을 씁니다. 객체. 그러니까 같은 말로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클래스라는 걸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설계를 함으로써 응용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처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단순히 코드 길이로만 보더라도 얘가 더 코드가 길어집니다. 근데 얘는 응용이 되기 때문에 코드를 굳이 그 함수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거에서 살을 약간만 붙여주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처럼 100% 새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성능이 이게 더 잘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인데 이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제 쓰이거든요. 객체라는 개념도 쓰이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시어노에서 그러면은 이 관점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시어노에서는 이거예요. 행동으로 무조건 상세히 설계를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거는 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달린다. 그 다음에 걷는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 네. 먹는다. 네. 물을 뭐 마신다도 뭐 해당되고,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손을 뭐 움직인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동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사람이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어떤 사물 또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가 움직이는 효과, 행동을 하는 효과를 관점으로 설계하는 게 시어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바는 조금 달라요. 자, 자바는 다릅니다. 자바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두 사람이라는 객체에 속해 있다. 이게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사람 관점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은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조류를 항상 예를 들거든요. 자, 그러면은 조류 관점에서도 역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조류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자, 조류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류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생김새로 볼게요. 생김새. 그러면 생김새로 봐야겠다. 조류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징을 먼저 생김새를 볼 수가 있죠. 생김새. 네, 이걸 먼저 따진다면 이런 거죠. 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알을 낳을 수 있고, 또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한 쌍이죠. 맞죠? 네. 다음 다리도 한 쌍 있죠. 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생김새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행동을 이제 나열하면 이렇게 되죠. 날아다니는 거, 플라이. 이런 행동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쯤 나열하면 되나요? 아니, 그 다음에 저기 할 수도 있죠.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죠. 네, 걸어 다니는 행동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자, 조류만 보면 단순히 이러겠지만, 얘를 좀 더 이제 깊은 관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조류에서도 종류가 나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독수리. 맞죠? 네. 독수리만 있는 게 아니죠. 참새 같은 것도 있죠. 이게 조류과에서 이제 세부 종류로 나뉘잖아요. 독수리가 있고 참새가 있고 뭐 비둘기가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관점을 봤을 때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날아다니는 게 같은가요? 다르죠.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fly라고 하는 함수를 만약에 내가 설계를 한다 했을 때 여기 독수리하고 참새는 C 언어 관점으로 하려고 그러면 fly라는 함수가 별개로 두 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독수리하고 참새는 fly라고 하는 만약에 이 기능을 설계하겠다 그러면은 별개로 두 개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바 관점에서는 이게 달라요. fly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여기 이 조류라고 하는 클래스에 fly 함수를 일단은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응용을 해서 쓸 수 있다 이거죠. 독수리랑 참새 각각 응용을 해서 fly 함수를 사용 가능하다. 일종의 메소드라고 보통 하는데, 네, 이런 관점으로 각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 언어는 완전히 별개로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바는 클래스를 먼저 조류라고 하는 클래스의 fly 함수를 뼈대를 설계해 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참새와 독수리에 응용해서 fly 메소드를 활용 가능해진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마라고 하는 지금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이 개념을 활용한 게 바로 여기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에 보시면 비주얼 베이직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비주얼 베이직이 등장을 해요. 얘가 사용법이 자바랑 똑같아요. 자바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자 이거를 제가 코드 형식으로 그러면 한번 이 자바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하는 이 파트를 이해를 해서 정확히 내가 풀려면 이 객체 지향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위에서 제가 이거 설계해 놓은 걸 그대로 해볼게요. 자 이런 게 나옵니다. 조류 점 그 다음에 FLY fly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글자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글자를 설명해 놓은 걸 이렇게 코드 방식으로 적게 되면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밑에다가 또 하나 더 적어볼게요. 자, 참새 점 fly 3. 자, 독수리 점 fly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3의 효과는 그냥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 설계한 거냐면 참새는 3m로 뭐 난다. 자, 독수리는 7m 높이로 날아다닌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뼈대는 여기 있어요. 네. 그 다음 여기에 응용 함수들을 또 이제 추가로 이렇게 쓴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응용 함수가 일단 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여기에 이제 이 fly라고 하는 이 지금 이 함수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습니까? 참새라고 하는 객체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즉, 어디 객체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느냐. 이게 관점이에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트리 구조가 우리가 보통 등장을 해요. 네.
보통 이걸 이제 트리 구조라고도 뭐 많이 얘기하기도 하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굳이 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과가 있죠. 네, 이게 조류과죠. 네. 그러면 이 조류과에서 우리가 지금 속하는 거에서 어떤 종류의 새들을 제가 나열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는 독수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참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굳이 이제 종류를 더 나열한다 그러면은 여기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죠. 여기는 뭐 비둘기, 보통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보는 새들이니까 비둘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뭐 까치, 뭐 까마귀, 뭐 엄청 많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조류를 만약에 3개를 나열을 했어요. 자, 그러면 독수리라고 하는 거에 어떤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것들이 또 나열될 수가 있고, 네. 여기도 조금 추가해 놓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천천히 좀 설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 구조라고 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독수리라고 하는 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독수리에서는 뭐 7m 높이를 날아다닙니다. 이런 어떤 특징을 지닐 수가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날개 한 쌍이 있긴 한데, 근데 얘의 날개는 굉장히 크기가 크죠. 네, 이런 특징들이 있죠. 7m 높이를 날아다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참새는 당연히 얘하고 또 다르죠. 독수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또 이제 설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여기다 또 설계하는 거예요. 여기다 서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해놓고, 참새는 3m 높이를 뭐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얘랑 다르죠. 근데 날아다닌다라는 관점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플라이 함수가 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트리 구조, 이 함수가 어디 객체에 속해 있냐, 참새 객체에 속해 있냐, 아니면 독수리 객체에 속해 있냐, 아니면 비둘기 객체에 속해 있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하나의 객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참새 딱 입력하잖아요. 참새 딱 입력하면 여기 안에 이 점을 입력하는 순간 어떤 식으로 뜨냐면은 이런 식의 이 지금 리스트 박스 있죠. 이걸 리스트 박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리스트 박스들이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 이 리스트 중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을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객체의 점을 선택합니다. 점을 입력하면 리스트 박스 형태가 뜨고,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을 골라서 사용한다. 네, 이러한 형태의 관점이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하고 비주얼 베이직하고 사용법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객체라는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내가 시험을 준비할 때 상당히 합격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빨라진다는 얘기죠. 객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실기책에 보면은 이제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벤트, 그 다음에 메소드.
자, 그 다음에 객체가 등장하고요. 클래스라는 단어가 실제로 나옵니다. etc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용어를 만약에 단순히 실기에서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 21년도 문제는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만약에 이거를 필기 시험에서 사지선다형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필기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이게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용어의 의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단순히 컴퓨터 관련 능력 1급 하나만 준비하는 거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제일 많이 응시하는 게 컴퓨터 관련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 정보처리 시험을 많이 응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보처리 시험에서 이 객체지향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내가 커말 시험 때문에 이거를 공부했다 치더라도 이걸 먼저 합격하고 나서 얘를 가든 이거를 먼저 합격하고 나서 이 컴퓨터 관련 능력을 나중에 가든 중요한 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 계속 등장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저리 지금 이걸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냥 지금은 약식으로만 설명한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소스 코드 보시면은 정말로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해를 상당히 많이 하시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연습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가장 유일한 해법은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 코드를 보시고 나서 이 알고리즘 코드를 분석하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유일한 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비주얼 베이직 문법 봤을 때 이해 안 갔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자바 언어 공부하고 나서 어느 거 다른 거를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들어서는 이 비주얼 베이직 문법을 보면 아 이게 이런 원리로 지금 동작이 되는구나. 그런 어떤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소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자력으로 공부를 할 거라면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컴퓨터 관련 능력 1급에 등장하는 비주얼 베이직 파트에 관련해서 좀 몇 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좋은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자력으로 공부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나 이거를 좀 제가 참고 설명으로 드린 거니까 나는 뭐 굳이 이 내용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신다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알고 가자 이거죠.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